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파헤쳐본다. 안녕하세요. 오지금 이 종목 진행을 맡은 권민정입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도 그렇고 하락할 때도 그렇고 엄청난 시세를 뿜어내는 급등의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주도주의 상승의 이유를 알아보고 더 나은 투자 전략을 짜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저희 오지금 이 종목 시간에서는 검색 시스템을 통해서 섹터와 종목에 대한 분석을 도와주실 박동기 파트너와 시장의 중심에 있는 탑3 종목을 발굴한 뒤 그에 따른 투자 전략을 제시해 주실 민경철 파트너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받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는 전화와 문자, 노란 톡방으로 상담 신청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지금 바로 휴대전화 여셔서 전화는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고민되는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코너로 박동기 파트너님 만나볼 시간인데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안녕하세요. 박동기입니다. 네, 오늘장 시장 상황 엿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가파르게 올라왔던 국내 증시였는데요. 오늘자 장초반 빨간불을 잠깐 보이나 싶더니만 이내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1% 내외 정도 조정을 보이고 있죠. 코스닥도 지금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 그 기술적 과열권에 들어와 있는 데다가 또 단기적인 흐름상 기술적 저항선까지 지금 올라와 있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2,500포인트에서 기술적 저항이 만만치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 좀 이제 기술적 조정이 아닐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어제 같은 경우 미국 시장은 또 상승을 했죠.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 시장과 조금 엇박자가 나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조정에 너무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지 않을까. 차익 실현성 성격이 좀 강하지 않을까. 기술적 조정이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이유가 그 정치 주변 환경을 보면은 여전히 지금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환경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미국에서 지난번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에 이어서 또 PPI 생산자 물가 지수도 예상치 하회가 나오면서 미국 증시도 지금 분위기가 좋았죠. 반면에 또 폴란드에 러시아가 쏜 것으로 추정이 되는 미사일이 떨어지면서 인명 피해가 났다. 이제 이런 요인들 때문에 미국 증시도 크게 이제 장중에 출렁거리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 증시도 지금 일단 이제 저점 대비해서 특히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반등이 상당히 큰 폭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차익 실현 매물이 지금 나올 수 있고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또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더라도 크게 이상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차트 흐름을 한번 볼까요? 다우지수 차트 흐름인데 제가 최근 들어서 가장 열심히 보고 있는 차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흐름을 보면은 지금 33,000포인트 돌파 그리고 34,000포인트 수준에서 이제 직전 고점을 지금 형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추세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기술적 분석상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추세선 이제 상단까지 지금 와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조정 흐름이 지금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자리까지 일단 왔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깊은 가격 조정 쪽보다는 여기서 좀 기간 조정 형태로 등락을 하면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충분히 거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지금 해보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지난번 CPI 발표 이후에 기술적 흐름도 이제 저점을 다지고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어제 같은 경우 결국 나스닥도 지금 음봉으로 지금 마감이 된 상태지만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분위기다. 이렇게 제가 이제 생각을 하는 이유가 최근 들어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해소, 또 금융시장의 안정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표로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하는 게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죠. 이 차트도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들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역시 지금 뭐 지난번에 CPI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장대 음봉이 떨어지고 예전에 지금 그 16만원지 국채 금리도 일단 고점을 형성을 하고 안정을 찾아가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글로벌 금융시장의 또 이제 뭐 변동성 지표라고 그럴까요? 불안정성, 불확실성을 가장 또 민감하게 반영하는 게 달러 인덱스죠. 달러 인덱스 지표도 역시 마찬가지로 장기간에 금융시장의 불안, 뭐 인플레이션 문제 등등 해서 경기 침체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달러 인덱스도 이렇게 급등세가 나왔다가 최근 들어서는 추세가 완전히 지금 꺾여 있는 이런 모습이죠. 역시 또 우리 원달러 환율도 역시 지금 마찬가지 분위기죠. 조금 더 이제 우리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하면서 뭐 흐름 자체가 완전히 추세가 지금 꺾여 있는 이 얘기는 전반적으로 금융시장에 지금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지 단기적으로 기술적 조정이라든지 차익 매물 출회 이런 부분들에 너무 심하게 뭐 동요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오늘 시장 흐름을 지금 보면은요, 수급 흐름을 한번 보죠. 기관 외국인들 매물이 나오니까 주가가 또 깜짝 놀라죠. 지금 흐름을 지금 보게 되면은 기관 외국인 코스피, 코스닥 또 어제 쌍끌이 매수해서 또 오늘 이렇게 돌변을 했습니다. 비교적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들 매도 규모가 조금 강하죠. 2천억을 지금 넘어서고 있고 코스닥 매도세가 상당히 강합니다. 지금 1,400억 정도.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약간은 외국인들을 조금 추종하는 약간은 그런 경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기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외국인들과 이제 같은 방향으로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 거기에다가 외국인들 선물 매도,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조정 흐름으로 오후장까지 좀 연장이 되면서 마감이 될 일단 가능성은 일단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뭐 시장 분위기라든지 전체적인 흐름, 뭐 흐름 자체는 기술적 조정 쪽에 좀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단기 조정 사이클까지 진입을 했는지 뭐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단정을 지금 할 수는 없지만 그 차트 흐름을 한번 볼까요? 코스피하고 코스닥 차트 흐름을 한번 보죠. 코스피 차트 흐름을 지금 보게 되면은 코스피도 사실상 우리가 이제 기술적 흐름이 상당히 또 중요한데요. 이제 추세선 흐름으로 지금 보게 된다 그러면은 2,400포인트. 1차적으로 우리가 2,300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2,300포인트 허들은 우리가 기관 외국인들이 가볍게 통과를 시켰고요. 2,400포인트가 이게 추세선 상단에다가 또 121선이 있는 차례죠. 121선 돌파가 나오면 중장기 추세선이 돌아서는 거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생각보다는 쉽지 않는 그런 자리인데, 자, 이 자리를 돌파시켜 놔놓고 조정권에 들어갔다는 점,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이죠.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2,500포인트하고 2,550포인트가 이제 직전 고점 차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기술적인 매물이 또 생각보다는 또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자연스러운 뭐 현상, 흐름이 아닐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오전 시황과 더불어서 글로벌 증시의 흐름들 살펴봐 주셨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기술적인 저항성 부분에 위치되어 있지만 차익 매물을 출현하고 있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나쁘지 않은 자리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 검색 시스템에 포착된 분석 이 섹터와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검색 현재 시스템을 통해서 저는 항상 기술적 흐름이 양호한 수급과 거래량 차트 흐름, 양호한 주도주 종목을 뭐 찾아내는데 항상 뭐 저는 이제 온 신경을 쓰고 있는데, 뭐 당일 흐름도 중요하지만은 최근처럼 이제 주가 흐름이 이제 새로운 그 추세 전환이 됐을 때, 자, 어떤 종목들이 주도적으로 끌고 갈 거냐, 또 단기 흐름이 아니라 조금 길게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느냐, 이런 종목들을 찾아내는데 가장 신경을 쓰고 종목들을, 그런 후보 종목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지금 어떤 종목들이 그런 종목들로 올라오는지 한번 보죠. 전반적으로 오늘 이제 지수 조정을 받다 보니까 개별 종목들 흐름들과
그리고 이제 코스닥이 조금 최근 들어서 이제 저점을 딛고 올라서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코스닥에서 단기 주도주 종목들, 이제 주로 이 시간에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들이 여전히 약세, 코스닥 시장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일단은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지 한번 탑7 종목부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지금 조금 전에 이제 방산 관련주들도 뭐 폴란드 이슈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그런 종목들부터 해서 또 대주 산업이라든지 한일 사료 같은 또 다시 또 유럽 쪽의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 또 지수 약세장에 또 단골로 올라오는 그런 성격도 있겠죠. 자, 이런 종목들부터 해서 또 최근 들어서 이제 바이오 섹터가 투자 심리가 지금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특히 바이오 섹터 내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주도적으로 올라갈 것인가. 이번에 지금 카카오페이에서 지금 보듯이 바닥권에서 지금 올라올 때 어떤 섹터 또 어떤 종목들이 주도적으로 올라오는가, 이 부분은 상당히 지금 수익률의 차이를 많이 내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바이오 sek터 내에서도 코스닥이 어느 정도 저점이 확인됐다라는 인식만 확산이 된다 그러면은 바이오 섹터의 주요 종목들이 빠른 속도로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속도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지금 알테오젠이라든지 지금 이제 베스트에 올라와 있는 종목이요. 그리고 LNC 바이오도 지금 올라와 있고요. LNC 바이오도 이런 종목들도 내실이 있는 종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브릿지 바이오도 오랜만에 이 종목도 오랜만에 올라온 종목인데 좀 독특한 종목 중에 하나예요. 독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 그리고 지금 ABL 바이오도 또 올라와 있죠. 그래서 탑7에 지금 이제 이런 주요 바이오 종목들이 오고 있다라는 점. 자, 이런 부분들도 코스닥이 투자 심리가 최근에 살아나는 분위기에 완전히 꺾이지가 않았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오늘 핫 이슈 종목을 한 3종목 정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 최근에 지금 말씀드렸고 어제도 지금 말씀을 드렸던 일동제약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동제약은 이제 보합금 등락을 하고 있는데 어제 뭐 상한가까지 갔던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왔던 이제 종목 중에 하나죠. 어제 이제 워낙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제 3만 원대에서 4만 원대에서 다소 쉬어가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다음 주 화요일이죠. 다음 주 화요일에 먹는 코로나 치료제의 이제 긴급 사용 승인, 이게 이제 국내가 아니라 해외 공동 임상을 했던 시오노키 제약, 일본의 시오노키 제약에서 다음 주 화요일 날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제 상한가까지 나왔죠. 그런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임상 3상 결과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번 22일의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승인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기술적인 흐름상 20일 신고가가 나면서 기술적인 흐름상 매수 신호가 나왔고, 또 이러한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살아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 부분적으로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지만 조금 더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두 번째 핫 이슈 종목으로는 참 오랜만에 지금 올라온 종목 중에 하나가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매수 신호가 떴던 종목인데요. 자, 이렇게 이제 문화 콘텐츠 뭐 관련되는 종목들이 그동안에 철저하게 시장으로부터 배제되고 소외된 대표적인 섹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렇게 지금 SM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엔터주들이 이제 다수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이 요인은 어제 뭐 우리 대통령과 시진핑의 짧은 시간, 25분 짧은 시간이지만은 한중 정상회담, 그거로 인해서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라라는 시진핑 주석의 또 그 발언, 이 부분인데, 한미 FTA 2단계 협상이 그동안에 지지부진하게 지금 늘어지고 있다가 이제 요게 이 말 한마디가 나오면서 엔터 관련주들의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높아지면서
시장이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세 번째 종목은 바로 한번 보죠. 대주산업인데요. 이제 뭐 이런 종목 이제 사료 관련주죠. 이런 종목들이 조금만 지수 약세에다가 약간의 또 그 모멘텀이 나오면은 뭐 순간적으로 급등이 나오는 그런 종목인데 역시 지금 이제 폴란드 관련되는 이슈로 인해서 뭐 오늘 급등세가 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테마주들은 오르고 나서 잡아서 수익 내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드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이런 이슈가 나오려 그러면 언제 어느 시에 나올지 기약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재료가 나오고 나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늦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핫 이슈 종목으로 대주산업까지 세 종목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검색 시스템에 포착된 이 섹터와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시고 또 핫 이슈 종목까지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일동제약과 모처럼 올라오는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대주산업까지 이야기 나눠주셨네요.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하게 기술적인 흐름과 수급이 양호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다양한 종목들이 최근 이제 지수가 반등이 들어오면서 차트 흐름 그리고 바닥권에서 이제 기관 외국인들이 쓸어담는 종목 이런 종목들 항상 주목하고 추적을 해야 되는데요. 또 거기에다가 이제 이슈가 모멘텀이 있으면 좋겠죠. 자, 그런 종목들을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추적을 해 나가고 있는데 자, 몇 종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위메이드인데요. 이 종목은 이제 어제 우리가 엊그제부터 해서 최근 들어서 이제 자주 좀 소개를 시켜드리는 종목 중에 지금 하나죠.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차트 흐름이 아직까지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120선 지금 돌파가 안 나오고 20일 신고가를 지금 이제 내려고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죠. 위믹스 투자 유의 종목 지정 해제가 일단은 내일 모레 목요일 날 지금 내일인가요? 있는 상태고 이 종목을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될 게 지금 이제 사우디 그 빈 살만 왕세자가 이제 조만간 방문을 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네옴시티 관련주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숨어 있는 게 사우디가 지금 전략적으로 산업을 키우고자 하는 게 지금 이제 그 게임 산업입니다. 게임 산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상당히 많은 지금 이제 드라이버를 지금 걸고 있는 그런 그 상태죠. 그래서 이번에 빈살만 왕세자가 오게 된다 그러면은 게임 관련되는 그 단체와 회사와 또 접촉 가능성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그 중에서 이제 후보 종목 중에 하나가 또 위메이드다. 자, 차트 흐름상 기술적인 흐름으로도 이제 전체적인 흐름상 지금 6만 원선 돌파 흐름이 그렇게 지금 멀지 않았지 않았느냐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차트 우량주 쪽 중에서 지금 하나마이크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금 이제 그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저점을 딛고 이제 반등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또 수급도 지금 좋은 종목 중에 하나죠. 이 종목도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 검색 현재 시스템에 지금 이제 잡히면서 이제 저점을 좀 확인하는 이런 흐름으로 좀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섹터 내에서 몇 종목을 지금 본다 그러면은 베스트 종목에 지금 올라오는 종목들이 수급이라든지 꽤 많은데 자 수급 쪽에서 레고캠 바이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제가 이제 TV를 통해서도 이제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인데 자, ADC 플랫폼 기술이 글로벌 제약 시장에서 충분히 인정을 받을 정도로 ADC 플랫폼 기술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단연 탑에 해당되는 그런 회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단기적으로 일단 지금 급락이 나왔고 최근 들어서 이제 반등세가 들어오면서 기간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지금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ABL 바이오도 올라오는 게 심상치 않습니다. 이중항체 치료제 쪽에서 국내 또 제1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또 ABL 바이오죠. 그래서 이제 바닥을 딛고 올라오는 차트 우량주 쪽 그리고 수급 호전주 쪽에 꾸준하게 잡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지금 오스코텍 볼까요? 오스코텍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주가가 참 빠질 만큼 많이 빠졌죠. 인상 실패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저점을 딛고 올라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끝으로 한 종목만 보면은 지금 그 재룡전기라는 종목이 이 종목도 예전에 이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지금 자주 올라오는 종목은 아닌데요. 이 종목이 지금 이제 올라와 있죠. 그래서 매출액이 10배 이상 늘어난다 하반기에. 자, 그 이슈 때문에 오늘 또 강력하게 상승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여기까지 이 수급 호전주와 차트 우량주에 대한 설명 도와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오후장에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지금 오늘 그 전반적으로 이제 바이오 섹터에서 지금 올라올 종목들은 올라온다. 이제 저는 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완전히 장이 무너지는 장 아니면은 올라올 종목들은 올라오게 돼 있고 또 먼저 올라오게 돼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알테오젠을 선정해봤습니다. 바이오 섹터 내에서 기술력이 검증된 또 주도주 종목, 후보 종목으로서 뭐 손색이 없는 종목이다. 이런 부분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도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차트 흐름을 한번 보죠. 지금 그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주가가 이렇게 급락이 나왔던 게 아마도 공매도 세력들에 의한 어떤 루머 때문에 기술 계약 반환, 해지 이런 루머를 퍼뜨리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급락이 나왔고요. 이 급락이 마무리가 되면서 빠른 속도로 지금 회복되고 있는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여전히 121선 아래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저점 대비해서는 뭐 어느 정도 올라왔다고 보지만 여전히 지금 자리도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목표 가격은 121선 전후 정도까지 본다 그러면 47,000원 전후 정도 보는 것은 뭐 크게 무리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도 방송 종료 후 11시 30분부터 다양한 또 시황과 또 종목 그리고 주도주 종목들을 검색 전제 시스템을 통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잠시 후 11시 30분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박동기 파트너의 관심 종목은 알테오젠이었습니다. 지난 11월 11일에 또 추천주로 알려주셨던 종목이었는데요. 그 이후로 10% 넘는 상승률을 보이기도 했지만 오늘자 아직까지 저점에 위치되어 있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목표가 47,000원 제시해 주셨네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트너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방송 시간 이후에도 박동기 파트너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노란 독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에 보이는 QR코드를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갖다 대주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참여 코드 1334를 꼭 입력을 해주셔야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문자로는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박동기라고 이름 적어 보내주시면 입장 방법 도와드릴 테니까요. 역시나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으로 오늘 시장의 중심에 있는 탑3 종목을 발굴하고 그에 따른 투자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민경철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하는 상한가 담당 파트너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자 오프닝에서도 리뷰를 할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11월 1일에 알려주셨던 종목이었는데요. 한국 BNC,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저점에서 또 알려주셔서 많은 수익을 냈는데 또 리뷰를 할 이유가 있다고 하네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너무 귀에 때려 박아서 이제는 한국 BNC라는 이름이 이제 뇌리에 좀 박히실 정도로 많이 좀 리뷰를 했던 종목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종목을 이제 공략해서 이제 상승이 50에서 60% 정도의 이제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었는데, 자, 그 근거가 이제 어떻게 됐는지 계속 여러 번 좀 설명을 드렸지만, 자, 6만 원짜리가 4,000원까지 마이너스 15%가 아니고요. 15분의 1 토막이 난 저점까지 낙폭을 가져갔고 저희는 하한가에 매수를 하는 걸 권고드렸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들도 우리 단기 시세를 노려보는 데 있어서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초입의 구간에서 공략한다면 저는 그거는 그 나름대로의 이제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말 큰 상승을 노려보기 위해서는 한국 BNC 종목 거의 50%, 60%, 70% 가까운 시세가 나왔는데 이제 하한가를 갔을 때 회사가 망하지 않을 거라는 판단을 통해서 우리 싸게 잡아야 한국 BNC 종목이 6만 원, 5만 원, 2만 원, 만 원대 주주들보다도 우리는 4천 원대 공략을 했기 때문에 최근 주가 7천 원까지 약 70% 가까운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국 BNC가 우리 11월 첫 거래일
이제 방송 통해서 하한가의 방송에서 우리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이고, 자, 그리고 이제 결과물이 2주 정도 지난 오늘까지 한 3주 이내에 70% 정도의 좀 상승이 나타나게 돼서, 자,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한가를 간 종목이 회사가 망하지 않는다면 저는 계속해서 과대납 폭주를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저점에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종목이 주가가 계속 바뀌잖아요. 계속 시장 상황에 따라 바뀌고, 그리고 하한가를 갔다가 풀리는 시점도 방송 시간이 아닐 수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하한가를 갔는데 하한가가 풀린다. 그리고 망하지 않을 회사가 돌연 특정 공포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급락한 낙폭주를 같이 실시간으로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랑톡 입장하셔서 우리 한국 BNC 종목이 하한가를 갔을 때 하한가에 이제 매수를 했던 것처럼 앞으로 위기가 있는 종목들, 좌절의 구간에서 저가 매수 기회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 이제 수백 년 동안 이제 내려져 온 선물 시장에서부터 내려져 온 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저점이거나 초입인 종목들 계속해서 관심주 설정해 드릴 예정이니까 들어오셔서 뭐 종목들 이제 몸무게도 불려 가시고 우리 종목들 키워가다가 시세가 나오면은 행복 실현 관점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11월 16일입니다. 불과 15일 전에 알려주셨던 한국 BNC가 70% 가까운 이 종목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역시나 위기는 곧 기회인 만큼 하한가에서 잘 잡아주신 종목이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알고 싶으시다면 노란 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네요. 또 하나 리뷰할 종목이 있습니다. 11월 3일 이 대성창투를 또 알려주셨는데 이 종목 흐름들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대성창투라는 기업이 이제 업비트를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이제 운영하는 회사, 이제 두나무의 지분을 초기에 투자한 벤처 캐피탈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과거에 이제 블록체인, 비트코인 이런 쪽으로의 테마가 붙었고, 벤처 캐피탈 업계 특성상 이제 과거에 투자했었던 회사들이 상장을 추진한다. 이런 이슈들이 붙을 때 계속해서 우리 테마주 형태로 시세가 나왔던 종목인데요. 자, 저희가 과거에 5,000원짜리였던 주가가 2,000원까지 마이너스 60%의 가격 조정이 끝난 저점에서 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날 우리 서울경제 시청자분들에게 자, 이 수급이 들어왔던 캔들의 시가를 깨지 않을 경우에는 눌림목 구간 우리 시청자분들이 단타 기회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방송에서 11월 3일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한 2주 정도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11월 3일 목요일에 이야기를 드렸고, 오늘이 이제 수요일이죠. 2주 전, 지지난주 우리 목요일에 우리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던 대성창투가 자, 목요일 이후에 다음날 장중이 12%, 그리고 다음날 장중이 14%. 자, 이틀 만에 수익권 매도 기회가 왔습니다. 하지만 그 상승을 반납한 세력들이 매집이 들어왔던 캔들의 눌림목 구간에서의 다시금 수급이 붙으면서 오늘 직전의 고가를 어제 기준으로 3,800원까지 추가 시세를 만들어낸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주요한 지지선 대비해서는 약 30%에서 40% 가까운 상승이 나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방송 당일 종가 대비해서는 자, 종가 3,050원 대비해서는 3,800원까지 25% 정도의 상승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왜 재미가 없을까? 네, 우리가 고점에 사진 않았는가? 그리고 고점에서 차익 실현 떨어지는 기간 동안에 거래량이 없는데 내가 이 종목 가지고 단타를 치려고 들어간 건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한 점검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첫 번째, 폭등한 종목이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반토막 이상의 가격 조정을 받는다. 그리고 낙폭, 과대낙폭의 구간에서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유입이 된다면 자, 그때부터가 우리 시청자분들이 단타 치실 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타점이고요. 수급이 들어왔던 지점의 시가를 깨지 않는 눌림목을 호시탐탐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타점 잡아가는 형태로 매매 전략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탑3 종목도 저희가 이제 오전장 수급 강하게 몰리는 종목들 이제 준비했는데 이 종목들은 사실 저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탑3 종목 말고 과대낙폭주 많이 빠진 종목에서 이제 막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도 같이 우리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입장하셔서 계속해서 낙폭주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대성창투 리뷰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이 과대 낙폭주들 알고 싶으시다면 노란 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아래 보이는 QR코드를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에 갖다 대신 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참여 코드 0010 눌러주시면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입장 방법 어려우시다면 문자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민경철 이름 적어 보내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시장의 중심에 있는 탑3 종목 발굴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의 3위는 무엇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3위 STX 중공업입니다. 네, STX 중공업 어제도 이야기를 나눠본 것 같은데 오늘까지 이야기가 나오네요. 어떤 이슈가 있었죠? 네, 이제 STX가 이제 2연속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태백시에서 희귀 광물을 이제 채굴하는 그런 이제 사업에 대한 부분들, 이제 산단 추진에 대한 이슈들 때문에 지금 STX가 어제도 상한가, 오늘도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자, 계열 회사인 XX 중공업이 오늘 다시 한번 장중에 6% 정도의 이제 시초에 좀 강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는 우리 XTX 중공업 종목 같은 경우는 9월 27일에 이제 공략을 했었던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의 과거력을 보도록 하면은 과거 조선 대규모 수주가 발생되면서 우리 조선 기자재 관련주로 14,000원까지 시세가 나왔던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그 시세를 반납한 구간에서 직전의 저가를 깨면서 과대납폭의 구간을 보였던 구간이 바로 이날이었어요. 9월 27일. 그래서 과거에는 이 종목의 4,000원 부근이 일봉상의 저점 구간이었는데 이 저점 구간을 이탈했던 날이 9월 27일이었고요. 전저가를 이탈하는 9월 27일에 이 종목이 그동안의 박스권을 이탈하면서 예상보다 더 큰 하락이 나왔지만 과대납폭을 보였지만 저는 XX 중공업이 망하지 않을 회사라고 판단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오히려 지금의 조정 구간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우리 10월 27일 방송과 이제 카톡 노랑톡에서도 대시세 초입이다. 근데 대시세 초입이 이제 막 올라가는 구간에서의 대시세 초입이 아니라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구간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다. 그리고 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저는 이게 매집이다라고 봤고 이 매집 들어온 이후에 눌림 구간은 오히려 이때 수급이 들어왔던 주체들보다 낮은 평단가에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기 좋은 대시세 초입이지만 낙폭주 형태로의 XX 중공업에 관심 종목 공유를 해드렸고요. 그 이후에 9월 27일부터 이제 한 달하고 보름 정도 시간이 지난 11월 8일부터 또다시 매수세가 슬금슬금 올라오더니 다시 한번 저가 3,800원, 4,000원 가격 대비 이번에 5,470원까지 약 45% 정도의 상승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던 3,700원 종가 대비 오늘 그리고 어제 종가 대비해서 약 40에서 45% 정도의 상승을 XX 중공업 노려볼 수 있지 않았나 싶고요. 서울경제, 민경철, XX 중공업 이렇게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과거 이제 9월 27일자 방송도 녹화돼서 업로드가 되어 있으니까 시청자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오전에 수급이 가장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추격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물음에는 추격은 아니다. 왜? 주가가 45% 올라갔기 때문에 오전에 수급이 유입된 건 맞지만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은 오늘 기준 4,650원 지지선 익절선 대응하시는 거 권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3위 종목은 STX 중공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장 강하게 수급 들어오는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역시나 좀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3위 종목 살펴봤고요. 2위 종목 어떤 종목일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2위 XTS 엔진입니다. 네, 역시나 오늘은 XTX가 상한가를 가서인지 XTS 그룹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XX가 이제 상한가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아쉽습니다. 상한가의 상한가, 이제 이연상으로 좀 표현을 다시 한번 정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TX가 어제도 상한가, 오늘도 상한가, 그리고 내일도 이제 상한가가 풀리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계열회사의 매수세가 오전에 유입된 상승 동력으로 자리를 했고요. 자, 어쨌든 태백시에 이제 희소 금속을 가공한다라는 그런 모멘텀인데 기존의 이제 조선 기자재 관련주인 XX 그룹주들이 앞으로 희소 금속이라고 하면은 히토류, 그리고 니켈, 이런 쪽으로의 이제 모멘텀도 이제 앞으로는 이차전지 쪽으로도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선제적으로 이현상이라는 폭발적인 시세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XX 중공업을 어제도 다뤄드렸는데, 어제 거래량이 굉장히 강하게 유입되면서 직전에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첫 번째 이야기를 드렸던 것은 10월 18일이었습니다. 자,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다. 그래서 저는 이 캔들이 모두가 다 매집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이 구간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바닥에서 가격 조정 마무리됐고 대량의 거래 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지금의 구간에서는 XTX 엔진이 제가 봤을 때는 가격 조정 끝났고 기간 조정 중인데 우리 큰손들이
주체들이 매집이 강하게 들어오는 매집 중인 종목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렸고요. 자, 10월 18일 기준으로 해서 오늘까지 딱 한 달 지났습니다. 근데 어제 장중에 20%, 오늘 장중에 15% 정도의 추가 시세가 나오면서 자, 10월 18일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던 가격 대비 약 30% 정도의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밑으로 손절가를 이탈해봤자 조금입니다. 하지만 위로는 30% 정도의 상승을 노려볼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 폭등한 걸 따라잡지 않았다. 폭락한 걸 바닥에서 싸게 잡았고요. 그리고 그냥 잡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조정 구간에서 자, 거래량이 줄면서 이제 우하향을 지속하는 구간에서 공략한 게 아니라 자, 수급이 들어왔고 매집이 들어온 것을 충분히 확인한 저점에서 공략을 했기 때문에 직전에 우리 큰손들 주체들이 매집한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고 한 달이 지난 현재 우리 고점에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 분들의 물량들을 저점에 매집하고 평단가를 낮춰놓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전문 용어로 우리 이제 개미를 턴다고 하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제 물량들을 뺏어가고 매집한 주체가 이틀 동안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올라갈 때 따라잡아서 더 비싸게 파는 것도 방법인데 자,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다.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왔다. 그러면 매집한 주체들의 평단가보다 낮게 같이 기간 보유를 한다면 한 달 지난 XX 엔진이 오늘 30% 이상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자, 여러분들이 주가를 올리는 힘이 없으셔도 됩니다. 올리는 주체가 매집할 때 그들이 이제 매수한 단가 부근, 그들이 매수한 단가 밑에서 공략을 하시면은 한 달 지났을 때 알아서 이제 주가를 끌어올려주면서 30%의 상승을 안겨주게 된 종목이 XX 엔진이었고요. 자, 이 종목도 오늘 오전장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죠. 하지만 이거를 따라잡을 것인가 아니면 바닥에서 잡을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하시고요. 자, 바닥에서 낙폭주 다시 한번 공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랑톡에서 바닥에서 세력 매집이 들어온 종목군들 위주로 저가 매수 기회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2위 종목은 XTX 엔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대망의 1위는 무엇인지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1위 대주산업입니다. 네, 대주산업은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네, 대주산업 이제 올해 유명한 이제 사료 관련주죠. 많은 투자자분들이 한 번쯤은 이제 사료 관련된 테마가 올랐을 때 큰 수익을 내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고점에 물려서 지금 손실 중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이제 러시아가 이제 미사일을 잘못 쏴서 이제 유럽 연합에 있는 국가의 미사일이 떨어져서 2명이 이제 사망했다라는 비보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사회 현상적으로는 악재지만 이러한 군사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사료, 비료, 식품 관련된 테마주로 시세가 나왔던 종목들에게는 오늘 수급이 들어오는 강한 상승 모멘텀으로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닥에서 차트 보면서 앞으로 우리 대주산업을 왜 관심 있게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사료 관련주로 5,600원까지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의 삼중천정을 찍고 주가가 2,000원대까지 반토막이 난 종목이 되겠고요. 자, 과거에 거래대금이 터질 때 5,600원까지 나왔던 시세가 지금은 2,400원까지 마이너스 60% 정도의 가격 조정을 받은 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제 9월 달이죠. 자, 9월 8일에 이제 노랑톡에서도 아마 이야기를 드렸을 것 같은데 자, 이때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단기 저가 2,800원대 주가에서 4,200원대까지 단기간에 약 40% 가까운 상승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자, 거래량이 증가시키면서 테마주 형태로 주가가 40%가 올랐다. 근데 그 올라갔던 저점까지 다시 리셋이 됐다면 이 종목은 사료 관련주지만 사료 관련주로 올라갔었던 40~50%의 시세를 전부 다 반납한 리셋된 구간이거든요. 자, 그리고 제가 거래량 없을 때 매수하지 말라 이야기 드리는데 실제로 고가 차익 실현 떨어지고 거래량 없이 오랜 기간 동안 한 달 동안 주가를 우하향 기록하고 재미없이 계속해서 당시 고가 3,700원에서 4,000원에서 다시 한번 주가 2,400원까지 또 마이너스 40%가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 오늘 자, 차트 보시면 자, 바닥에서 터졌습니다. 대량의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자, 10월달, 11월달 장중 고가의 한계점을 오늘 뚫어내는 모멘텀을 보였습니다. 자, 9월달 차트 보도록 하면은 자,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직전의 한계점들을 뚫어냈을 때 단기 시세가 1, 2주 정도 만들어졌던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자, 오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2,650원과 그리고 이 직전에 우리가 저항이었으나 돌파한 2,800원 구간, 2,650원, 2,800원을 깨지 않고 종목이 눌림목에서 반등할 때는 앞으로 1, 2주 정도 사료 관련된 테마가 돌았을 때 위로 상방이 크게 열려 있는 자, 대시세 초입의 구간이다라고 좀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대주산업이라는 종목을 9월 달에도 대시세 초입이다 이야기 드리고 40% 정도 상승이 나왔고요. 자, 이번에도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에서 또다시 거래대금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대주산업이 그동안 한 달 넘게 주가가 거래량 없이 흘러내리던 우리 마음을 아프게 했던 대주산업 아이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처럼 이제는 자, 수급이 강하게 붙는 시장의 주도주 형태로 우리 대주산업이 탈바꿈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날이 바로 11월 16일 수요일인 오늘 대주산업이 사료 관련주로서의 모멘텀이 살아있음을 주식시장에 천명한 날이다 이렇게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1위 종목 대주산업 살펴봤습니다. 사료 관련주로 오늘 거래량 많이 솟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1위부터 3위 종목 오늘 거래량 분출 종목들이었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고 저희는 종목 상담 코너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이번 시간은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종목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아래 보이는 전화와 문자, 노란 톡방으로 지금 바로 또 상담 신청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전화는 023153-2611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이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가지고 계신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될까요? 현대 노펜 네. 19,100원에 13%예요. 네, 현대 롯데 19,100원에 13% 맞으신가요? 예, 19,100원이에요. 아, 네. 29,100원에 29,100원. 아, 네, 알겠습니다. 현대 롯데 29,100원에 비중 13%. 13%예요. 네,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파트너님 연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네. 수고하십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우리 현대로템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어떤 부분이 혹시 가장 궁금하실까요? 아니, 누가 조금 조언해서 조금 샀는데 네네. 한지 한 10달 되는데 이게 네. 그러네요. 한 뭐 10%, 15% 정도 이제 손실 구간이시라서 이거를 정리할지 뭐 추가 대응을 할지 이런 부분들이 혹시 궁금하신 건가요? 네, 시청자님 네. 물려 있어서 매도를 해야 될지 들고 가야 될지 이런 게 궁금하신 거죠? 예. 네네. 한번 우리가 어느 구간이 좀 변곡점인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대로템이라는 회사가 이제 앞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이제 내일 사우디 왕세자가 방한을 하게 되는데 자, 그때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대한 수주를 삼성물산과 현대건설과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그 네옴시티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대규모 이제 그런 수주전을 좀 펼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계열 회사인 현대로템이 뭐 인프라 까는 데 있어서 이제 건설주도 수혜지만 에너지 공급하는 쪽, 그리고 이제 도로 까는 쪽, 철도 까는 쪽, 통신망 까는 쪽 전방위적으로 모든 이제 인프라 관련된 뭐 현대로템이나 뭐 이런 철도나 뭐 이런 종목군들도 전부 다 좀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지금의 구간은 사실 이제 철도 관련된 테마로 좀 부각이 되기를 좀 바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2018년도 이제 3월 달에서 4월 달, 5월 달에 이 종목이 왜 올라갔는지 시청자님 혹시 아시나요? 모르겠어요. 네, 이때 이제 2018년도 3월 달에서 5월 달에 김정은 위원장이랑 문재인 전 대통령이랑 만나서 악수하고 트럼프 대통령이랑 김정은 위원장이랑 판문점에서 만나서 악수할 때 자, 현대로템이 북한 인프라 건설에 대한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45,000원까지 시세가 나왔습니다. 자, 이때 철도 대장주로 부각이 됐었던 이력이 있어서
앞으로 현대로텀이 물론 다른 쪽으로의 사업도 하지만 과거에 철도 관련된 테마로 주가가 3배 올랐던 과거력이 있기 때문에 자, 앞으로도 이제 네옴시티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자, 북한에서 철도 깔아준다 해가지고 4만 원까지 올랐던 테마주 형태로 시세가 나왔던 이력이 있다면 자, 앞으로도 네옴시티에다가 철도 깔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할 때 거기다가 철도를 까는 기업이 누가 될까? 현대가 수주를 따내면 그 밑에 철도를 누가 따낼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좀 테마로 좀 부각이 됐을 때 좀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좀 여지가 있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을 근데 이제 어디서 사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모든 종목이 실적 없이 테마로 올라간 종목은 결국에는 그 시세를 반납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오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끝내야 다음번 상승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번에도 상승, 급락, 기간 조정, 상승, 급락, 기간 조정, 그리고 이번에 상승 턴이 한번 나왔고요. 아직까지는 이 조정 구간과 기간 조정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네옴시티 관련된 혹은 철도 관련주로 해서 큰 시세가 나올 때까지는 자, 이 가격 조정이 아직 마무리됐다라고 확정 지을 수가 없고 기간 조정도 조금 오래 걸릴 수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슈가 붙어서 우리 신현님 평단가 자, 29,000원대까지 올라온다면 저는 비중을 그냥 정리하시고 바닥에 있는 걸 위주로 좀 교체하시는 거를 개인적으로 좀 권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지금 대량 거래가 터진 구간이 좀 세 구간들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좀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량 거래가 터졌던 이 구간, 자, 27,500원을 최근에 이탈했습니다. 자, 예상보다 지지선을 이탈하면서 예상보다 더 큰 하락이 발생된 상황이고요. 자, 아직까지는 거래량 자체가 없어서 지금 구간 박스권 구간을 유지하고 있는데 힘을 모아가다가 자, 위로 기술적 반등이 나올지 밑으로 하락이 나올지 자, 이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신여분께서 좀 추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강력한 지지선을 이탈한 시점에 그럼 그 다음 지지선이 얼마인가 하고 보니까 자, 대량 거래가 터졌던 자, 21,000원과 24,000원 구간이 이 종목의 자, 핵심 변곡점입니다. 근데 24,000원 구간도 지금 이탈을 했어요. 24,000원 구간 이탈하고 지금 회복하고 24,000원 부근을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자, 만약에 다음번에 24,000원과 23,000원 구간의 매물을 또다시 이탈한다면 저는 그 하방을 자, 21,000원까지 좀 염두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한 달 정도 굉장히 강한 시세가 나왔지만 그 이후에 거래량 수급 줄어들면서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 중인 상황이라서 지금은 밑으로 23,000원, 24,000원 구간 지지선,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위로는 시세가 나왔을 때 27,000원에서 29,000원 구간 조금 약손실 구간 본전권에서 저는 물량을 정리하시는 거 공고 드리도록 하겠고 자, 우리 큰 손들이 이제 주식을 들어 올렸던 구간이 자, 21,000원, 2만 원 초반 가격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추후에 21,000원 부근, 21,000원 밑으로 빠졌을 때 저점에서 다시 잡는 형태로 대응 전략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상담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머티리얼즈에 대한 종목 고민인데 37,000원 비중 10% 담고 계신다고 하거든요. 현재 수익권에 계십니다. 언제쯤 매도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반도체 관련주들이 굉장히 고공행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 TSMC가 10%가 폭등이 나왔고요. 그에 따라서 미국 반도체 지수가 3% 폭등하고 이 부분이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들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자, 전고가를 뚫어내는 기염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시청자님 평단가가 37,000원이시라고 하면은 평단가 37,000원 그리고 저는 손절가 34,000원 구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과거에 주요한 지지선이었던 37,000원을 깨면서 2달 정도의 낙폭을 가져가다가 오늘 전고가의 매물을 뚫어내는 그림이 나타났기 때문에 저는 위로의 상방 45,000원까지 추가 상승 가능성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평단가 37,000원, 36,500원을 깨지 않을 경우에는 위로 45,000원까지 보유 비중 절반 먼저 분할로 수익 실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잔여 비중은 평단가 익절선 대응하시고 조금 더 평단가 깨더라도 조금 더 버텨보고 싶다 하시면 밑으로 34,000원까지 손절가 대응하시면서 자, 위로는 1차적으로는 자, 45,000원까지의 추가 상승을 만들어내느냐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시고 자, 45,000원이 과거에는 자, 지지를 받고 주가가 6만 원까지 이제 시세가 나왔던 저점 매수의 변곡점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탈하면서 45,000원이 저항이지만 이 저항도 뚫어낸다. 그러면 그 위로는
5만 원, 6만 원까지 2차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만들어지니까 자, 앞으로 반도체 관련주,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 반도체 지수가 다시 추가 상승을 유지하느냐, 추세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꺾이느냐 이 부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시면서 1차 목표가는 45,000원. 변곡점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 밑으로는 평단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의 상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에 또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상담 부탁드릴게요. 아래 보이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가장 빠르게 이 미경철 파트너와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 코드 0010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 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모레 이 시간에 다시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